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밤인데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외에도 11월부터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들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1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예전에 5가지 의료복지 제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죠. 2018년에 처음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른 의료복지 제도와 달리 비급여 항목도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줘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번 시에는 급여, 비급여 무관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여기에서 과도한 의료비는 가정의 연소득의 15%가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1년 소득이 2천만 원인데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료비가 300만 원이 넘게 나오면 50%에서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가 280만 회가 넘는 영상이죠. 얼마 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적용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이 더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대상인 반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일괄 50%로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해서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연간 상한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80%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는 의료비의 60%를 지원합니다. 100%에서 200%에 해당되는 분들도 가구 재산가표액의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KT를 비롯해서 농협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믿을만한 기업들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종종 발생했었죠. 하지만 신문이나 뉴스에서 들었을 뿐이고 일반 국민들은 본인 정보가 유출됐는지 직접 확인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국내 800개 사이트 1364만 개의 계정 정보가 사이버 범죄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다크웹의 무더기로 유출됐고 이로 인해 국내 개인정보가 2346만 건 이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11월부터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내 계정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홈페이지의 신규 기능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저도 스팸 문자가 많이 오는 걸로 봐서 계정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비스가 시작되면 한번 확인해보고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부터는 유류세가 인하되는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올랐고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하고 같은 기간 LNG 할당 관세는 0%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당장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는 리터당 529원의 교통세가 붙고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 10%까지 리터당 82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리터당 164원의 가격 인하가 예상되고요.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11월부터는 그동안 주택 청약하기 어려웠던 1인 가구 미혼자들도 신규 아파트 당첨의 기회가 생깁니다. 민영주택의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공급하는 물량 30%가 추첨제로 변경되는 건데요. 소득 기준을 없애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하게 되면서 1인 가구이면서 미혼인 분들에게 혜택이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1인 가구는 청약의 기회도 없었던 특별 공급 물량에 대해 청약이 가능해져서 젊은 층들이 빚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
열어서 특별 공급 쪽으로 눈을 돌리게끔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 기준은 폐지지만 자산 기준은 계속 적용되고요. 1인 가구 신청 면적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11월 18일부터는 구독경제 유료 전환 시 최소 7일 전에 알려주는 법이 시행되는데요. 구독경제는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하며 이용하는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유료 앱이나 가정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데요. 처음엔 무료 체험을 하다가 나중에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용자가 무료로 쓰다가 유료 전환이 됐는데 취소하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11월 18일부터는 유료 전환 7일 전에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고지를 해야 하고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유료로 넘어가서 이용을 하더라도 사용일수나 회차에 비례해서 환불을 해줘야 하고요. 이때 환불은 포인트로 환불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11월 18일에 수능을 보고 11월 22일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 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을 하는데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은 학교 일상회복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에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확진자 수 증가나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 1학기부터는 지역 학교 구분 없이 전면 등교하게 됩니다. 작년에 중단됐던 소비 쿠폰도 11월 1일부터 재개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외식업소 2만원 이상 사회 이용 시 1만원 환급, 체육시설 8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환급, 영화 1인당 6천원 할인, 프로스포츠 50% 할인 등 9가지 소비 쿠폰이 있습니다. 그냥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표 아래쪽에 쿠폰을 발급받는 곳이 나와 있고요. 인터넷으로 쿠폰을 받아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셔서 미리 쿠폰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초안과 거의 똑같이 최종 확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안과 달라진 점은 사적 모임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해지고요. 접종증명제, 음성확인제, 접종장 인센티브 등 방역 패스가 최근 이슈죠.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1, 2차 접종 완료자가 해당되고 1차와 2차의 접종 간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신별 권장일수 접종 후 2주가 경과해야 합니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소지만 가능한데요. 음성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에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고요. 만 18세 이하하고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1일부터 7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이 되고요.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환불 요구도 많이 생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주간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방역패스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 앱 같은 전자증명서 사용이 권고되지만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 50대 이상하고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시작되는데요. 얀센 백신 접종자는 이미 신청이 시작됐고 접종은 8일부터, 50대 이상하고 기저질환자는 1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접종은 15일부터 시작합니다. 50대 이상은 위험도를 고려해서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하고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끝으로 이제 지방공항에서도 국제선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지는데요. 물론 백신 접종 완료자이거나 해외 공간에서 발급해주는 격리 면제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김해공항에서 11월 24일부터 괌하고 사이판 노선이 재개되고 이후 다른 공항으로 확대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잘 이뤄져서 정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